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 주식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차트 모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거운 주식의 우량주가 단번에 3-4배 정도를 상승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50%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눈으로 보고도 이게 정말 우량주식이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기본적으로요, 세력주는요, 빠른 속도로 오르고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가 세력주인가? 일단 모양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상승할 때마다 갭을 띄우고 세력들이 특히나 만들어내는 그 전매 특허 기술 뭐 있죠? 공중부양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자, 보시면요, 여기 부근 박스를 뚫을 때 갭을 띄웠죠. 에코프로비엠도 이러한 모습이 비슷했던 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전에 분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잠깐 거래 정지 먹었다가, 물론 이제 액면 분할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갭을 띄우고 방어를 해주면서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몇 번 포착하면서 이 모습이 강하게 나왔을 때 주가가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돌파하지 않으면 장중에 뚫고 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항대에서 대부분 매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 장중 가운데서는 이런 돌파가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주식의 움직임을 보자면요, 어떻습니까? 빠지는 것도 물론 악재가 동반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50%라는 마이너스가 단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다는 건,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우량주가 아니라 정말 소형주 같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에 무엇이 있었나요? 정부에서도 제재를 하긴 했죠. 그런데 스스로 자폭도 했어요. 카카오페이 아시죠? 임원진이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탈세 의혹 또 있어요. 이상하리만큼 정부가 때리고 자기들도 무덤을 파고, 그리고 또 내부적인 어떤 스캔들까지 발생을 하는 이런 연타적인 악재가 계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가? 저는 한번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악재가 연속적으로 이 대기업 코스피 200 기업에 나타나는 것이, 지금 반토막 나도 시가총액이 40조인데 이 40조 기업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맞는 건가? 그런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사실은요. 자, 뭐 어쨌든 여기까지는 뭐 이미 벌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일단 차트를 분석해서 어디쯤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주식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대감입니다. 그러면 카카오가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안 좋아질 거라는 그 불안감이 있습니까? 있어요. 불안감이 지금 가득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락한 부분이 그 불안감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강한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 주식이 오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럼 호재가 어떤 것이 붙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저의 견해로는요, 일단 메타버스와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어지고 그림을 그린 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반영한 주가의 움직임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요, 이 불안감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본질 자체는 무엇이죠? 영업이익이에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이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극대화시키는데 아주 기술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독점을 하기가 힘든데 독점이 있는 곳마다 자신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매우 경영 능력이 뛰어난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지만,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투심이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반등을 간다라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지만, 앞으로 보합권 그리고 살짝 더 조정을 준 다음에는 반등이 올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 평당 얼마냐라는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84,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전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근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가 악재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하락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하락을 하려면, 여기까지 오려면 마이너스 20%가 빠지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연속적인 악재가 더 발생하면서 이렇게 더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84,000원을 근거로 일단은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반등이죠. 예, 기술적 반등 영역입니다. 참고로 HMM,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 가운데 이 라인도 제가 반등 지점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24,000원 정도 되겠네요. 이때 반등 라인을 예상했었고, 이때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증시가 좋지 않아서 꺾이는 거고요. 증시가 좀 방어를 해줬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32,000원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긴 하는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 영역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4,000원 구간, 일단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기술적 반등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이제 증시가 또 태클만 걸지만 않으면 한 11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지금 투심이 꺾였죠. 11만 원까지 간다는 전제가 되었을 때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좀 예상을 해보자고 하면요. 일단 이 저항 부근이요. 매물대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질 때 이 거래량을 보십시오.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흔들렸다가 거래가 또 여기서 붙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안 좋은 매물이 다 이 거래량이 여기 매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래량이요. 거래량이 이전보만큼은 치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1.5조 정도는 거래가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1.5조가 때리면서 여기서 한번 뚫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그 다음 장악을 해주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눌리겠죠, 이 저항 때문에. 눌리면서 방어해주면서 그리고 다시 호재를 끌고 가면은 오를 수 있어요. 근데 호재가 없고 매출이 안 좋아진다, 경영이 안 좋아진다 하면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또는 11만 원을 찍었다가 다시 옆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서 살짝 한 번 더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 맞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호재가 없이 여기서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한 2달 정도 지나면요. 그럼 1분기 실적이 뭐 카카오고 좋지가 않다. 그러면 추세가 꺾인다는 겁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지금 이제 1분기 시작됐고 1분기 실적이 3월 지나면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지금 1월달이고요. 여기가 2월달이고 여기 3월달입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 중요한데, 빠르게 막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겠고 살짝 천천히 하면서 2월 초 정도에 한 11만 원 정도 찍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항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호재가 있거나 뭐 긍정적인 소식이 다시 들린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찌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간다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투심 자체가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투심이 1개월, 2개월 만에 회복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도 까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스스로 뭐 문제가 일어날 만한 행동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소화하려면 최소 3개월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이 박스권에서 지켜주는 전제가 좋습니다. 만약 여기서 또 한번 흘러내리면요, 추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힘들어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84,000원 정도에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전제 하에서 11만 원 박스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1분기 실적을 토대로 나빠지지만 않으면요, 다시 회복해주는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다, 정말 좋지 않다, 정부가 규제하고 문제가 생겨서 좋지 않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흘러내리면서 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7만 원 정도 밑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종합적으로는요, 6개월 정도의 하락 보합이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1분기 실적이라고 봅니다. 이 실적이 그나마 괜찮으면 주가가 너무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어가 될 거예요. 지금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올랐거든요, 주가가. 근데 실적이 너무 나빠지면 여기서 한 번 더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투심이 꺾인 상태라서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럼 7만 원까지 볼 수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나름 괜찮고 방어가 된다. 그럼 일시적으로 호재의 영향으로 13만 원까지도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월달, 2월달, 3월달의 움직임이 일단은 박스권으로 지켜지는 것을 지켜봐야겠죠. 자, 이것은 이제 예상 시나리오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또 방어해주고 깨지고 또 뉴스가 나오고 변수가 생기는 걸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반등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이 정도 빠지면요, 지금 마이너스 50% 빠졌으니까 반등은 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도 지금 좀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일시적으로 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시장도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는 예상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올리는 영상이에요. 제가 카카오를 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